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계절, 늘 풍성했던 한가위였기에 이런 말도 생겨났을 텐데요. 올해만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푸근하고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석에 고향 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에 발표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49일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갔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힘겹게 감소 추세로 돌아선 만큼 추석 연휴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따라야겠습니다. 올해는 말고 오래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댐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이 되자 영주시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의회 송명애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서둘러서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크게 봐서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 좀 해보고 추미애 수사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국회에서 불발됐죠. 그 북한 규탄 결의문. 이게 그 이후에 오늘 해경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핵심만 좀 추려주시죠. 핵심만 추린다면 우리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북측이 내놓은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이 우리 초기 국방부의 발표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모두 국방부에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당은 어쨌든 이 실종 공무원이
북쪽 해역으로 이제 가게 된 이유 원인이 아무래도 자진월북에 가까운 것 같다. 아, 그동안 월북이냐 아니냐 얘기가 참 많았는데 해경 조사 결과로는 월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경 조사는 군의 첩보를 받은 건데요. 그동안 많이 이야기됐던 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소형 부유물을 타고 표류했던 점, 이런 것 외에 이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군이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 북한 측이 밝힌 것처럼 80m 거리를 두고 접근해서 뭐 이 신원을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머무려서 공포탄을 쏘고 도주하려는 이 신용을 해서 사살하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많이 왜곡된 거라는 거고요. 아, 그래요? 통신상으로는 이 공무원의 이름, 나이, 고향, 키 이런 직접 취조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아마 본부로 타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80m보다 훨씬 접근을 해서 아마 대면하고 소통을 이제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이런 정황 속에서 아마 자진월북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한 것 같고, 오늘 우리 군이 이제 상당히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었구나라는 확인이 된 내용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 군의 해명은 왜 6시간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물론 이제 북쪽 해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습니다만, 통신이든 확성기든 왜 구명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군의 정황으로는 초기에는 이 경비정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조를 시도했고, 어쨌든 이제 이 근접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 아마 본부격이 되는 상급 부서로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밤 9시에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 북한 경비정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상 못했던 답변이었던 거죠.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걸 다 감청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게 월북이던 아니면 표류이던 북한 측이 일단은 억류를 해서 취조 신문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든가 우리 군과 접촉을 해서 아니면 뭐 억류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총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군도 놀랐고 감청하고 있던 우리 군도 놀랐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은 9시경부터 벌어져서 9시 40분에 결국은 사살이 됐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북한 쪽은 시신을 찾지 못해서 유류품을 태웠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우리 군이 초기에 만행이라고 발표한 대로 이게 뭐 방역상의 이유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신을 불태운 게 사실에 가깝다라는 게 오늘 나온 정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그동안 월북이냐 뭐 실족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월북인 것 같다는 거고, 불태웠냐 아니면 뭐 부유물만 불태웠냐, 시신을 불태운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해경 수사 중간 수사니까 일단 거기까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게 이 얘기고, 그리고 왜 그 총격하기 전에 뭐 밧줄을 묶어서 2-3시간을 끌고 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배에 태우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 방역상의 지침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은 하지 못하고 80m보다는 근거리에 접근해서 아마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탈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밧줄로 이 연결을 해서 일단은 이제 무트로 이제 이 끌고 가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간에 줄이 풀렸는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혹한 북한의 경비정은 이제 다시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다시 찾아서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 군이 보기에는 구조를 위한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동 중에 유실해서 네. 2시간 정도 찾아다닌 정황까지도 다 이제 파악은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는 북한 측은 이제 발표할 때 빠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도 보통 지금 뭐 만 하루 이상을 표류했기 때문에 기진맥진이고 뭐 생사를 오갈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통은 배 위로 일단은 구조를 해서 뭐 취조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렇죠. 그걸 밧줄로 묶어서 2-3시간을 또 끌고 갔다는 거, 그 바닷물에서. 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대목들이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예. 자, 오늘 해경 발표는 이제 일단 월북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측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여야가 북한 규탄 결의안이 불발된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결의안 초안은 이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약속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측은 이제 민주당 쪽은 이 지도자의 사과가 나왔으니 변경된 사안에 맞춰서 규탄 결의안의 내용도 좀 수정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 무엇보다도 좀 시신을 불태운 북한이 우리를 만행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거든요. 우리 국방부의 브리핑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신을 태운 바 없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이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장성 출신인데, 아니 우리 국방부에 확인한 바 시신을 불태운 게 맞는 정황이다. 근데 이 문구를 왜 빼느냐? 또 이제 이 배현진, 김은혜 뭐 대변인 등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여당이 주장하는 규탄 결의안은 이 공무원이라는 이 실질적인 대상도 빠져 있고 시신 훼손 문제도 빠져 있고 이 규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하니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고요. 부결이 됐군요. 근데 민주당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결의안만 채택하면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응했을 문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 본회의에서 이 대정부 질문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지금 이것은 국방위나 정보위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상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데 왜 갑자기 긴급 현안 질문을 추가적으로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못 이것 때문에 거군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만해요.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걸 너무 또 정쟁으로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은 이 두 당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게요. 그래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우리 정부로 많이 돌리고 있죠. 대통령의 47시간을 뭐 초단위로 밝혀라라는 주장. 청와대 1인 시위하면서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이제 지금 이 김정은 지도자의 사과를 칭찬할 때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어쨌든 불미스럽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 사건 참사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전선언이 됐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청와대의 메시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군통신선을 재개해서 이런 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축의 시각으로 맞고 또 이제 이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이 분노감도 있습니다. 이 야당은 또 이것을 이제 정치 공세로 이제 좀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과정에서 여야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는 어쨌든 야당의 공세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당은 이걸 좀 차단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10월 6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명절 연휴가 끝나고 열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날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7일부터 바로. 그럼 이제 창과 방패 격돌인데 이제 야당이 창이고요. 여당이 방패인 셈이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열리게 됩니다만 아마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검찰 발표 네. 이게 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겠네요. 핫 이슈로 아마 아이고, 타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추미애 그리고 그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끄러운 이 의혹이었는데 모두 무혐의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역공을 하고 있죠. 예. 자, 별거 아닌 것을 침소봉대해서 야당이 대정부 질문을 모두 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언론은 너무나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은 이거 봐라. 이 결과 예상했다. 이게 면죄부를 줄 줄 알았고 결국은 이제 저 의혹 축소 아니냐. 그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 씨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 예. 카투사의 그 이제 승인권자죠. 예. 이렇게가 지금 4명이 혐의자인데 모두 다 불기소 무혐의로 판단이 된 거고. 그 통신 내용들 다 조사한 거죠? 모두 다 조사한 겁니다. 싹 다 조사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이 남은 게 예. 검찰이 이제 밝힌 내용 중에 무리가 빚어지는 내용이 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타에 나는 몰랐다. 나는 청탁한 바 없다. 나는 보좌관에게 지시도 안 했다. 네. 그리고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예. 무관하다. 그러고 이제 모든 건 적법하다 이건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예. 발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휴가의 승인권자가 구두 승인을 했고 서류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 어떤 승인이 유효한 만큼 예. 이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군무 이탈 이 어떤 그 미복귀 타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결론인데 예. 좋아요. 이 맥락은 전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추가적인 거짓말 논란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데 공직자에 예. 추 장관이 모르쇠 했던 거는 일부 거짓말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위라고 알려진 그 부대의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추 장관이 당시 이제 추 의원입니다만 당시 지금은 전 보좌관 그때는 보좌관 이 최 씨에게 톡으로 전달합니다. 전달을 했죠 또. 그리고 전화번호를. 톡이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화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예. 서 씨에게 물론 휴가 처리됐다 복귀 안 해도 된다 얘기해줬겠지만 추 장관에게도 처리했습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견서 등 서류는 이제 추후에 첨부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보고한 정황이 나오니까 검찰은 이걸 표현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예. 애둘러서 부탁이라고 썼더군요. 예. 물론 이게 업무 지시와 보고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 이 가족의 개인 업무를 이제 이 대리로 처리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청탁과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이 위법하지 않다. 여기에 근거해서 결론이 났는데 예. 묘한 대목들이 남아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정말.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본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밝혀진 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거짓말한 건 또 확실히 밝혀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특검과 국정조사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없습니까? 원래는 특임 검사를 이제 주장했는데 예. 특임 검사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게 검찰 내에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좀 특별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예. 이제 서 씨의 경우에는 민간인인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별 검사가 맞는데 특별 검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은 아니 이걸로 다 끝난 일인데 그동안 이제 엄한 사람을 잡아놓고 왜 이러느냐라는 이제 역공이니까 예. 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에 당연히 응할 리가 없으므로 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불발인 거고요. 예. 그 대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7일부터의 국정감사에서 네. 아마 이 야당 측에서는 그 미복귀 의혹을 처음에 제보한 당직 사병 있지 않습니까? 예. 당직 사병과 서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국회에서 대질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아이고, 예, 증인 알겠습니다. 채택도 아마 뭐 민주당이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예.
아마 야당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이 불씨를 다시 살려낼 것 같고 예. 또 어떻게 이제 추 장관과 여당이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특검,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의 증인 네. 채택 문제 등등해서 여야 간 공방은 정말 점입가경일 것 같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팽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EBS가 고민 중인데. 고민 중이에요? 네, 아직. 팽수를 호출한 의원은 예. 아유 꼭 나오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안 나올 것 같네요. EBS 아니에요. 아니에요? EBS가 공영방송인데 예.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 야당 의원의 눈밖에 나면 또 예산 그래요? 삭감되거나 고충이 있을 수 있어서 예. EBS가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더 무섭네. 아마 내보낼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지 예. 과연 그 안에 연기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팽기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지혜입니다. 네, 6시 2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그동안 녹조와 안전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온 영주댐인데요. 지난 21일이었죠. 환경부 주관 민관 전문가 집단인 영주댐 협의체가 영주댐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영주시에서 반대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영주시 의회 송명애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송명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영주시 아주 시끌시끌하죠? 이 문제 때문에. 네네. 예, 지금 뭐 영주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셨던데, 자, 네. 우선 이 성명서 내게 된 배경하고요. 어떤 요구를 하신 겁니까? 네, 영주댐은 1조 1천억 원을 국고로 투입해서 2016년 말 준공을 하였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담수를 하지 못하다가 영주 시민들이 담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2019년 9월부터
시험 담수를 겨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영주댐을 60% 정도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구성한 영주댐 협의체에서 영주 시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어 영주댐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영주시에서 냈으며 예. 그 성명서에는 현재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댐 주변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 영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군요. 일단 예,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현재는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주시 의회에서 방류 계획 중단하라 이거 하나 하고 예. 댐 예. 주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정상화되도록 하라 이 두 가지 예. 요구를 하신 건데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부나 아니면 뭐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방류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영주댐 협의체의 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영주 시민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예. 계획 영주댐을 방류하면서 수질 생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얼른 방류를 해서 수질 생태 예. 등등을 모니터링 하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현재 10월 15일부터 예. 방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요. 예, 네네.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자, 그러면 이번 방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댐 협의체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예. 영주댐 협의체는 어떤 조직입니까? 영주댐 협의체는 영주댐 시험 담수 모니터링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대표 등 총 한 18명으로 구성한 협의체인데 예. 지역 주민 대표는 2명만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18명인데 이제 환경부에서 구성한 거니까 아무래도 네네. 지역 주민 대표는 2명만 들어와 있으니까 지역의 어떤 목소리는 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환경부에서 구성한 협의체니까 그쪽 입김이 좀 많이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영주댐 협의체에서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방류를 왜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 환경부가 시험 담수를 시작하면서 댐 안정성 검증과 모니터링 데이터가 확보가 완료되면 네. 자연 하천 상태로 방류하도록 이미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계획대로 방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뭐 비슷한 이유군요. 환경부 예. 이유하고. 그러니까 네네. 환경부나 뭐 영주댐 협의체에서는 뭐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담수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영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영주시 의회에서는 이거 충분치 않다. 담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녹조 발생도 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녹조가 발생한다고 무작정 방류를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담수 상태에서 겨울철과 또 다가오는 봄철 녹조 발생 등 사계절 녹조 변화를 관찰할 필요도 있으며 특히 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충분히 담수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더 좀 담수를 오랫동안 해 놓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방류 결정에 영주시 의회뿐만 아니라 영주 지역의 여러 단체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영주댐 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어렵게 담수해서 이제야 댐 주변 경관이 개선되어
새로운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고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없이 다시 방류를 해서 댐 주변을 흉물스럽게 방치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방류를 하면은 댐 주변에 이제 물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쪽 주변이 이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다. 예. 그러면 예. 영주댐 이것도 뭐 해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쪽 시민들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1조 원이 넘게 1조 1,000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산이 투입된 그 댐인데 이미 완공된 댐을 해체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당초에 댐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국가사업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놓는 희생을 통해서 1조 1천억의 예산이 들어간 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주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주댐 해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혼란을 증가시키고 영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주댐 해체는 지금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이미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증가시키고 영주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해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쪽 주변에도 이미 뭐 용마루 공원, 선착장, 인공 폭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시설도 많이 들어섰다는 거 이걸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성천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뭐 내성천의 환경 훼손 문제 때문에 영주댐 건설 때부터 반대를 해온 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류 결정에 내성천 보존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던데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영주댐 안전성을 은폐하기 위한 사기극이다. 이 방류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지난 8월 초에 집중 강우 당시에 댐 저술이 잠시 동안 한 78% 수준까지 도달한 적이 있거든요. 예.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서 저수율이 지금 50% 수준으로 바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수율을 83% 정도 충분히 수위를 올린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댐의 상태를 확인해야 댐이 정말 안전한지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성천 보존회의 주장에 일단은 영주시 의회도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같은 생각이신데. 안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요. 이 내성천 보존회에서 영주댐 해체를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 기억이? 이 점에서는 좀 상반된 의견 아닌가요? 예. 과거에는 어쨌든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안전성을 확실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자. 내성천 보존회에서. 예. 조금 그 생각이. 안전성 검증이란 거는. 예. 댐에 물을 담수한 상태에서 검증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만약에 안전성 검증이 되면 해체까지는 아니군요. 내성천 보존회도 주장이.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영주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주댐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건설된 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 댐을 다시 해체하거나 자연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영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녹조, 수질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도 있으며 영주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확보된 수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영주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영주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송명애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의회 송명애 부의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올라서 24도 내외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겠지만 곳곳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줘야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5에서 20mm 내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길에 크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당일에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뜨는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한가위 보름달 가장 환하고 둥근 달은 10월 2일 0시 12분에 가장 높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올 때마다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갈수록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상주, 영주, 봉화가 아침이 13도, 한낮에 24도 예상되고요. 예천, 의성이 아침이 12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습니다. 청송은 11도에서 23도 분포, 영양은 11도에서 23도 같은 기온으로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20도, 체감 온도는 21.1도, 습도는 67%입니다. 날씨였습니다.